날씨도 안 좋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가혁신 시스템 선진화 방안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데 저희 출연연의 이슈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있을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의 R&D 예산이 약 한 24조 2천억 정도가 되죠. 그리고 내년도에 R&D 예산은 한 26조를 육박할 거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R&D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지만은 우리 출연연이 그 중에 사용하는 예산은 약 인건비, 정부 수탁사업비 총 연구비를 합쳐가 한 5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20% 정도를 차지하죠. 정부 예산에서. 20%를 차지하는 우리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예산이지만은 모든 성과가 부진하다, 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전부 우리 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20%를 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작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비롯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우리나라 산업체들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국가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는 걸 여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성과가 적느냐, 왜 협력 연구를 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정부가 여전히 많은 개선 방안을 내놓고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걸 잘 체감을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부 출연연구소가 안고 있는 문제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나름대로의 혁신 방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혁신 시스템이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R&D를 통해서 지식이 창출되고 확산되고 활용되는 장이 바로 국가혁신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러한 R&D를 통한 지식이 창출되는 국가혁신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투입되면은 어느 기관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느냐의 투자 효과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정을 투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게 공정경쟁으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그랜트 방식으로 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주는 게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투자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니까요. 이러한 국가 혁신 시스템에서 정부가 할 역할은 이 국가 혁신 시스템이 건강하게 활성화되게끔 혁신 시스템을 조성하고 혁신을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게끔 도와주고 혁신에 방해하는 걸림돌이 없는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이 혁신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끔 중장기적인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고요. 연구자들은 거기에 걸맞게 왜 우리가 이런 R&D를 해야 되고 왜 이게 국가 사회에 꼭 필요한가? 우리는 어떤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해가 국민들에게 보답할 건가 하는 걸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세금을 쓸 수 있게 할 거니까요. 정부가 R&D를 투자하는 목적이 뭘까를 저는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별로 정의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올해 6월 9일 날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하기를 국가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게 정부가 R&D를 투자하는 목적이 아닐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항상 가져가는 4가지 목표는 우리 출연연의 R&D 목표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연연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자율과 책임, 개방과 협력, 창의와 도전 이 분야로 나눠서 보면은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으로 해서 기관의 자율성이 없다. 그 다음에 PBS 제도라든지 개인평가 제도 때문에 협력보다는 자기 혼자 개인화하는 연구가 더 편하다. 협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 그 다음에 창의와 도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개인평가 때문에 단기적인 연구 실적을 내는데 치중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구에 장기적인 연구에는 좀 소홀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영 혁신 정책 때문에 출연연의 연구원들이 굉장히 자긍심이 저하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고생해서까지 뭐 국가의 발전에 거창한 뭐 어떤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의 조금이라도 이익이 가는 쪽에 더 손이 더 많이 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미래성장 동력 기반이 학중이 좀 더디고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출연연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비롯되지만은 아시다시피 어떤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연구회가 나서서 우리 출연연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연연은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 응용 개발 간에 연계가 되지 않는 단일 부처 형태로 되어 있다. R&D 전주기 부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시루나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정장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잘 시행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지금 유야무야됐고 그 다음에 알파고 사태로 비롯된 인공지능이 굉장히 뜰 때 인공지능 연구소를 만들었죠. 인공지능 연구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죠.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물론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비가 담보돼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출연연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출연연에 대한 인식이 그냥 연구기관의 하나다. 국가의 핵심 지식이라든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핵심 연구기관이라고 자리매김하지 않고 출연연을 그냥 하나의 연구기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연연에 대한 정책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출연연을 이제는 시설이나 장비가 아니고 신뢰에 기반해 갖고 모든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인재 중심의 국가 핵심 연구기관을 육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 이런 거 재촉하고 그다음에 뭐 해라 이런 것부터 벗어나서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 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되겠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출연연을 연구 목적 기관으로 지정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의도는 굉장히 좋고 잘 될 거라고 저희들은 믿었지만은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별반 옛날이나 지금에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출연연은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기출연연법으로 출연연을 갖다가 운영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개인평가는 철저하게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3년 단위에 절대평가를 하고 등급 매기기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등급 매기기 SA가 연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개인평가는 철저하게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가 자산으로 커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단지 연봉을 책정하고 SABCD를 갖다가 나누는 그런 걸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평가의 원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평가는 5년 단위로 지금 돼 있지만은 이걸 갖다가 피어 리뷰 방식으로 국제 수준 평가를 하고 컨설팅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임무를 끊임없이 조정하고 너네 기관에 이런 임무는 이제 다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줄이고 다른 임무로 가라든지 이런 방식의 컨설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혁신 방안 중에 하나가 출연연 인력 운영 정책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출연연의 연구원 정년이 98년 경영 혁신 정책으로 인해서 61세에서 65세에서 61세로 줄었죠.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거 언제 IMF도 다 종료되고 했으니까 65세로 다시 환원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거가 바로 시행하기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우수 연구원을 갖다가 비율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10%를 20%를 확대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법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고경력 퇴직자들이 비정규직 트랙에 묶여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카운트됩니다. 왜 우리 고경력자가 비정규직입니까? 고경력 퇴직자는 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있던 사람이 정년을 다해가 나가는 고급 자산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비정규직 트랙이 아니고 국가가 인건비를 대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봉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출연 인건 피크제 이거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이 환원되지 않은데 임금 피크제를 한다는 거 이거는 모순입니다. 정년이 환원되면은 임금 피크제를 환원되지 않으면 임금 피크제는 철회해야 되고 정년이 65세로 하는데도 임금 피크제라는 거는 피크가 동결되는 거지 삭감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임금 피크제는 임금 피크제가 아닙니다. 임금 삭감제지. 임금 피크제라고 그러면 안 되죠. 임금 피크라는 거는 위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지 왜 삭감합니까? 삭감되죠. 이거 60세부터 동결하고 임금 삭감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출연연 그 임금비하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BS 제도가 굉장히 이 현장에서 문제가 많다고 그러고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안 되고 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PBS 제도는 전면 폐지하고 임금비는 국가에서 출연금으로 100%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연구원들의 임금비를 100% 지급하고 그 대신에 연구사업비는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안은 이겁니다. 연구 분야를 갖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미래선도행 연구, 공공기반행 연구, 산업연구행 연구로 나눠서 미래선도행 연구는 국가 위상제고라든지 미래성장 동력 기반이 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연구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80%를 대고요. 그 다음에 미래선도행 사업비, 여기는 정책사업비라고 써놨는데 그 포함해서 정책사업비를 20% 이거는 각 기관이 경쟁을 해서 따오든 뭘 해서 따오든 그런 사업비. 그 다음에 공공기반형 연구는 국가의 공공기반 각 기술 인프라를 고도화한다든지 재해재난 안전 이런 분야의 공공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감염병 같은 거 이런 거 연구하는 사회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70%를 주고 공공기반 사업비 20%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비 10% 해가고 이거는 공개경쟁에서 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산업연계형 사업비는 출연금으로 40%를 대고 그 다음에 산업체 난제 기술 해결형 사업 예를 들면 우리 소재 부품 사업 이런 것들은 이 산업체 연계 사업비 산업체 수탁 사업비도 포함해가지고요. 이게 40%를 하고 이걸 갖다가 따면은 이 반을 갖다가 출연금으로 다시 매칭을 해주고 결국은 출연금 사업비가 80, 70, 60이 되고요. 우리가 정부 수탁으로 따야 되는 게 20, 30, 40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대신 임금비를 전부 100% 되고. 그래서 어떤 기관은 우리 그냥 출연금 사업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 협력연구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개별 출연연이 뭘 국가의 아젠다를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출연연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도 하고요. 약 10개의 분야로 그룹핑해서 예를 들면은 미세먼지, 환경, 기후, 또 재해재난 안전, 그 다음에 에너지, 감염병 등 보건의료 이렇게 한 10개의 여분야로 우리가 나눠서 그 분야별로 각 출연연들이 전문화하고 특성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분야별로 대표 출연연이 선정해갖고 그 대표 출연연이 주관기관이 돼가지고 국가의 이 분야에 대학하고 관련되는 산업체들을 모아서 산학연 협력연구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대표 출연연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분야의 국가 중장기 R&D를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과 창출 로드맵도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묶음 예산을 받아서 관련되는 대학이나 산학연에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산학경 협력도 잘 되고 실제적으로 이게 산업체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가라는 연구기관은 A 분야는 주관기관이 되고 B라는 분야, C 분야는 협력기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출연료는 주관기관이 2개가 되고 어떤 기관은 협력기관이 뭐 3개가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하면은 국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야, 주관기관, 우리 이렇게 주관기관에서 출연료이 몇 개가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대학이나 산업체가 이렇게 연계돼 갖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대응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국가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출연연 개별 출연 기관은 못하죠. 연구회가 나서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학기술연구의 혁신 방안은 철저하게 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이 국가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연구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산하위원회 조직들을 대폭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뭐 제가 원하는 데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출연료를 임무 유형별로 그룹핑해서 미래선도연구위원회, 공공기반연구위원회, 산업연계연구위원회를 나누어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중장기 발전 전략도 체크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도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출연연의 적정 예산이라든지 인력, 우리 간염병 연구에 지금 현재는 20명이 있는데 앞으로 50명, 100명으로 늘려가야 된다든지 이런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갖다가 책정하고 또 확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철저하게 정부는 지원하되 통제와 간섭은 배제하는 방법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개편해가지고 정부 R&D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부총리급 이름은 뭐 이거는 뭐 어떤 게 돼도 좋지만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정부 R&D에 대한 거는 모두 다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중장기 발전 전략도 수립하고 중장기 예산 문제도 여기서 다루고 R&D 예산은 여기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경제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현장 전문가들이 파견돼서 계속 의견을 낼 수 있게끔 하고 같이 이렇게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획재정부의 기획기능과 예산기능을 분리해서 정부 R&D에 관계되는 기획이나 예산기능은 전부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저는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초 응용 개발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처의 역할을 전주기 R&D 부처로 예를 들면 뭐 환경에너지라 그러면 한 부처에서 기초부터 개발까지 모든 걸 다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책임 부처제로 가자. 그래야만이 중복도 없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국민들한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책임 부처제로 가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고요. 각 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국가 핵심 연구기관으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그에 걸맞는 경영 혁신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국가 핵심 연구기관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법률에서 빼서 가기출연연법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해서 경영 혁신도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제점하고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고 핵심 방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혁신 방안을 내고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다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방은 단기적인 처방도 있을 수 있고 장기적인 처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심층적으로 분석해야만이 땜방식 처방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허심탄회하게 드러내고 어쩌면은 각 파트마다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물론 뭐 출연연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많죠. 우리가 과연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반성할 부분도 있고 연구윤리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죠. 그런 부분을 다 차치하고 나서도 연구 환경이나 제도가 거기에 따라가는가, 왜 그런 걸 갖다가 못하는가, 그런 부분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정부가 우리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고 꺼내놓고 현장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국가가 진정하게 과학기술 강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R&D 국가 혁신 시스템이 정말로 상생 협력하는 R&D 혁신 생태계, 건강한 혁신 생태계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이 되는 걸 그날이 되게끔 바라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이라고 그러죠. 이게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환경이나 제도가 개선돼 갖고 실제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 돼 가지고 멋진 미래를 이뤄가는 쪽에 여러분들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